오늘 산청 어때? 정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2023 산청 엑스포와 함께하는 한방 무료 진료 해민서. 다양한 힐링과 건강 체험으로 가족 사랑과 건강을 챙겨가세요. 제23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 소갈비 전문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언제 와도 즐거운 우리 집 회식 명소. 맛있고 착한 가격에 3인분 시키면 3인분을 더 주는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라이에에서 한우의 첫맛을 느껴보세요. 한우가 먹고 싶을 땐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국회 과기정통위원회가 25일로 예정됐던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했습니다. 여당이 당내 사정 등을 이유로 안조위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건데,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역시 열흘 후인 10월 5일이 돼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농촌 개발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센터와 시설물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의 경우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시설들도 미운영 방치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봅니다. 지난 휴일부터 진주에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화물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촛불이 화재로 번지면서 주민 대피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번 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마련되는데, 이주의 핫 이슈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개막 열흘 만에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에 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4일 기준 520만 달러의 항노화 관련 수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당초 추석 전까지 결론 짓기로 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일정에도 변동이 생긴 건데요. 10월에 국회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석 전까지 결론을 짓겠다고 합의됐던 특별법 논의는 결국 추석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25일 예정됐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10월 5일로 연기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겠다며 일괄 사퇴하면서 과방위 민주당 측이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정이 미뤄진 것과는 별개로 법안 조율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또 바람을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공표 단계가 아니지만은 접근을 좀 많이 해가고 있고요. 서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0월 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과방위 소위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10월 내 상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11월 9일. 의사활동 공백을 막기 위해 10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겹치면서 개회 여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개막 열흘 만에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에 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개막 이후 지난 9월 24일 오후 6시 기준 열흘 만에 30만 명이 엑스포를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가장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현재까지 520만 달러의 항노화 관련 수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전체 관람객 120만 명, 입장권 수익금 3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상국립대학교가 25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글로컬 대학 30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글로컬 대학 지원과 참여, K기업가 정신 확산 등의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중진공은 저소득층 경남 지역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전공 도서와 교양 서적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서 지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남도가 25일 사천시청에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하이에어 운항 노선 운효에 따른 향후 대책이 논의됐으며 항공사 운항 중단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사천공항 이용객 유치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사천시에는 농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센터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시 곤양면에 만들어진 시설물입니다. 6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센터 입구부터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방치돼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각종 시설물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여 인구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사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남 중심지 활성화 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이 위탁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운영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천시의 관리가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시설물 설치 외에 다른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적긴 주면은 그런 소질다네. 자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다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첫째는 뭐까지 우리는 다 사면 게네. 사천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도 진행했는데 고령화와 생계 유지 등으로 운영 역량 습득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마을 어르신 분들도 좀 고령화가 되고 또 자기 분들도 하시고 있는 생계도 있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한편 단순히 시설물 설치에 치중된 사업을 원인으로 꼽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 발굴이 안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또 그 시설물 설치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청장년 마을 지킴이 육성 등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주말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진주 남강을 잇기 위한 시민행동 자전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사전 모집을 통해 캠페인에 참가한 진주 시민들은 23일 지수면 K기업가정실센터에서 창녕 함안보까지 50km를 달리며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진주 남강 자전거길이 이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향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생태교통도시를 확장하고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결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진주 모모장터가 지난 23일 이성자미술관 옆 광장과 영청 강변에서 열렸습니다. 모으고 모이는 장터라는 뜻의 모모장터는 지난 2019년 민관 공공기관이 협업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상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이번에 10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번 모모장터에서는 메이드 인 진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했던 지역 창작 활동과 제품들을 체험하고 진주 지역 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를 알리는 어서와 작은 학교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또 경남 사회공헌 클러스터 회원 기관과 모모장터 주관단체 대표들은 ESG 경영실천 선언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모모장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진주시,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진주교육지원청 등 각종 기관,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가 25일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유통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휴일부터 진주에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화물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안에 피워둔 촛불이 화재로 번지면서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1, 2차로가 통제된 가운데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차 앞에는 1톤 화물차 운전석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곧이어 앞부분이 파손된 승합차가 견인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5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진성나들목 부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역주행하던 화물차가 진주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인 승합차와 충돌한 겁니다. 80대 남성의 화물차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역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400m가량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진주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24일 오후 4시 40분쯤 진주시 상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가 불탔습니다. 화재 즉시 식당 주인이 밖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 밤 10시쯤 진주시 가자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집에서 피우던 양초에서 불이 옮겨붙어 집안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불이 잡혔지만 집안에 있던 애완견 2마리는 죽었습니다. 집주인이 촛불을 켜둔 채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주민 일부가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쯤에는 진주시 중앙동 도로를 달리던 주류 차량에서 상자가 떨어지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SCS 강지성입니다. 진주시가 단독주택지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진주시는 성북동과 중앙동, 상봉동, 평거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에 따라 25일과 다음 달 5일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 직접 참석합니다. 한편 진주시는 민선 7기부터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 후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4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 2,8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1회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오는 10월 6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축제 프로그램들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독일 민헨에서 열리는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에 빅텐트를 도입했으며 개막 첫날에만 진행됐던 퍼레이드가 매일 2회씩 열립니다. 이 밖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리 맥주잔과 친환경 재생컵 등을 사용해 쓰레기 없는 축제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내년 결실가동 급식 지원 단가를 1,000원 인상합니다. 경남도 아동급식위원회는 경남 지역 외식 물가를 고려해 급식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 예산안에 529억 원을 반영키로 했으며 아동급식 가맹점과 사용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즐길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9월 넷째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주에서는 화요일 자유시장을 방문하고 사천에선 같은 날 사천읍시장과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서 캠페인이 열립니다. 하동에선 하동 공설시장을, 함양에선 지리산 함양시장을 오는 수요일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각 지역별로도 여러 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산청 소식입니다. 35일간 열리는 산청 엑스포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되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지역 우수 문화 공연과 주제 공연, 한류 퍼포먼스 공연이 이어지고 오는 토요일에는 김연자, 최백호 등의 초청 가수와 함께하는 추석 힐링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함양에서는 오는 토요일 추석맞이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한 도전 노래방 행사가 상림공원 토요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또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은 함양박물관에서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려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진주에서는 화요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금산 삼거리와 지방도간 도로개설 사업 개통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8일 개막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맞아 진주성엔 여러 등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진주성을 방문하면 누구보다 먼저 화려한 등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소식입니다. 추석 전날인 목요일엔 서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면민 화합의장, 서포 면민 노래자랑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추석 당일인 금요일 추석맞이 노래자랑 행사가 열리는데요. 보물섬 한가위 노래자랑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죽방령 홍보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동 소식입니다. 하동에서는 추석맞이 소외계층 위문행사와 용역 보고회가 화요일 열립니다. 오늘 수요일 북천면 직전마을에서는 하동의 대표 가을 축제인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개막하는데요.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코스모스와 메밀꽃을 즐기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 하동군이 최근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2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을 감안해 50병상 규모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9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 평균 병상 이용률을 적용해 60에서 70명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위기와 관련해선 필수 의료 인건비를 사후 적자 보전이 아닌 사전에 지급하는 공공예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함양군이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청춘남녀 만남 행사, 청춘공감 소통 피크닉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커플별 요리 실습 체험과 디너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남녀 각각 14명, 모두 28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를 통해 7쌍의 커플이 맺어졌습니다. KTL이 25일 진주 중앙유등시장 일원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KTL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중앙유등시장과 청과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밖에 KTL은 전통시장에서 지역 특산품 약 4천만 원어치를 구매해 전국 복지시설 16곳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장보기 행사에 나선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 어려운 식구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덧대져서 올 가을 더더욱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25일 경남도 칠곡본부장 회의에서 앞서 남해군 어민들이 크게 반발했던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언급됐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가 신청된 것과 관련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남해안이 특정 기업만을 위한 바다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해상풍력이 필요한지 분석해 경남도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관광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도시계획 추진과 해외 자본 유치 등이 강조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 공원묘연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해 생화 무료 나눔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무료 나눔 행사는 남해군 남해추모놀이 공설종합묘연과 함양군 구룡공설공원묘연 등 7개소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플라스틱 조화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구급 상황관리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상담 건수가 많은 낮 시간대 전문 구급 상황관리사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신고 시 보고, 묻고, 따라할 수 있는 양방향 응급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남에서 온 모두 2,400여 건,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환경은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불확실성을 증가해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협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추석 연휴에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자금을 신속 집행하고 계약도 긴급 입찰로 발주하는 등의 최대한의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정반을 확충하여 국민 경제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최우선의 미션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목표인 혁신 성장 선도, 능동적 산업 전환 대응, 대고객 혁신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화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비 소식 없이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일 예정인데요. 연휴 동안은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으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화요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20도, 남해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서울과 세종은 한낮 기온 22도와 23도 보이며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16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24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정보입니다. 화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